현금 흐름 심화편 11강.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다를까요?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숫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익이 늘었으면 현금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11강에선 이 질문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영업이익과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본업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뺍니다. 직원 급여나 판매비, 관리비 같은 비용도 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계장부에서 계산한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제품은 고객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1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60억 원만 먼저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2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매출은 이미 100억 원입니다.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6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 회계에서는 이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1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60억 원만 받았습니다. 40억 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해서 현금도 똑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묶이는 곳이 있어야 바로 재고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합니다. 공장을 돌리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품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제품이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돈이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금이 재고로 바뀌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영업이익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고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직 못 받았거나 돈이 재고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채권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창고에 오래 쌓여있던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현금이 들어옵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두 분기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두 분기 다르게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받는 시점과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가 오랫동안 반복되는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입니다. 매년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닌가? 장부에는 매출이 기록되지만 실제로 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더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발표도 나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기업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는데 재고가 계속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모습은 좋아 보여도 현금의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좋은 기업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매출이 성장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본업에서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즉,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업의 성장 품질을 판단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만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벌었다는 그 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매출 채권에 묶여 있는가? 재고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기업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11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회계상 이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숫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매출 채권이 생깁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했는데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다면 현금이 재고에 묶입니다. 또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그 순간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를 하나씩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벌었다는 그 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장부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회사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장부에서만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현금으로 증명되는 기업. 이것이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서 찾아야 할 좋은 기업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2강.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더할까요? 11강에서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서로 다를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2강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회계를 처음 공부하면 이 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회계 공식보다 아주 쉬운 예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분명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줍니다. 이상하지요? 비용으로 빼놓고 왜 다시 더할까요? 오늘 12강에선 이 이유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기업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기계는 올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제품을 생산하면서 기업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기계값 1억 원을 구입한 첫 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에는 비용이 갑자기 아주 커집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계와 관련된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계값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 원의 기계값을 10년에 나누어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1,000만 원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이 1,000만 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해에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될 때마다 회사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값 1억 원은 기계를 구입할 때 이미 지급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될 때 1,000만 원을 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서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현금 지출은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장부에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더할까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빼놓은 금액을 다시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했다고 해서 회사의 통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만큼 회사가 돈을 새로 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장부에서는 비용으로 빠졌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실제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살 때 빠져나간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 분명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현금 흐름표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습니다. 기계를 삽니다. 생산 설비를 구입합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이 현금 지출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기업이 기계를 삽니다. 그 순간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이 돈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동안 매년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계값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계를 살 때 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비가 나누어 기록됩니다. 두 가지는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실제 기업 분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공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고가의 생산 장비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처음 설비를 구입할 때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큰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감가상각비만큼 그해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만 보면 부족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크면 좋은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장과 기계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은 계속 새로운 설비에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실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야 합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을 분석할 때는 감가상각비만 보면 안 됩니다. 설비 투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을 많이 벌어도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많은 현금을 벌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과 설비에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 실제로 남는 현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로 돈이 또 많이 나갑니다. 결국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잉여 현금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나 발생했는가?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큰가?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는가? 공장과 설비에 현금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리고 모든 투자가 끝난 뒤 기업에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2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가 기록되는 그 순간 실제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설비를 구입할 때 현금은 이미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더했다고 해서 새로운 현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만큼 돈을 새로 번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을 현금 흐름 계산에서 다시 맞춰준 것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는 5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설비 투자, 그리고 잉여현금. 마지막으로 오늘 12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해의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